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8강 3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교시에는 이제 손유희 활동을 본격적으로 계획안 작성과 평가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손유희에 대해서 이제 이론으로 잠깐 다뤘고요. 손유희 손동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 손동작의 지도 방법을 한번 더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손동작의 지도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교사가 하는 찬트나 노랫말을 따라하도록 하며 거기에 맞춰서 손동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음색을 달리해서 뭐 크고 작은 소리, 뭐 아니면 높고 낮은 소리, 부드럽고 강한 소리 등 여러 가지로 내보면서 손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교사는 언어적 찬트를 제공해주고 이유와는 동작을 해볼 수 있어요. 또 교사는 입만 뻥끗 하고 또 유화만 소리 내어 언어적 찬트를 하면서 손동작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음, 교사는 전달할 교육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또 교사가 처음부터 동작 모델을 제시하지 않아도 유아들이 스스로 표현이 가능한 내용이면 교사는 언어적 찬트만 제공해주고 유아들의 동작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이 어떤 사물이나 또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도 관찰해 볼 수도 있고요. 유아들이 좋아하는 그 동작을 교사가 준비한 그 동작과 대체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사전에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손동작의 내용을 완전히 익히고, 그러니까 암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익히고 또 재미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동작, 또 언어 리듬을 모색해서 이렇게 찬트라든가 리듬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모색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달해 나갈 때 유아와 동화가 서로 같이 그 활동이 되어 즐거움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교사도 버벅거리고 외우지도 못하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손동작의 내용을 다른 영역의 활동과 연관을 맺어서 변화하고 또 확장시킬 수 있도록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동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또 뭐 단원 주제라든가 또 그 상황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손동작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손동작 지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모의 수업 계획안을 한번 작성하고 손유희 또 자기평가서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소리만 이제까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저를 아실 텐데 저는 여러분을 뭐 1대1 대면을 못 해봤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 활동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교재라든가 이런 데 없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지어냈다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제목은 꽃고당 이야기예요. 제가 도입을 어떻게 도입할까? 도입은 간단히 한 몇 줄만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하면서 어떻게 반복하고 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그 동영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계획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먹고 온 반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맛있는 계란말이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꼬꼬닭 가족을 만나보려고 해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따라해 보아요. 시작. 어느 날 엄마 닭이 하얀 알을 낳았어요. 눈도 없다. 꼬꾸댁.
코도 없다 꼬꾸대. 입도 없다 꼬꾸대. 아빠 닭은 걱정 말구려 5개만 더 낳구려. 엄마 닭은 하나 낳고, 둘 낳고, 3개 낳고, 4개 낳고, 5개를 더 낳았어요. 엄마 닭은 하얀 알을 품었어요. 20일이 되어서 노란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눈도 있다 꼬꾸리. 코도 있다 꼬꾸리. 입도 있다 꼬꾸리. 아빠 닭은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지켰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누가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지켜주는 우리 그런 친구 되어보아요. 약속.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엄마 닭이 알을 몇 개를 더 낳았는지 같이 한번 해보아요. 시작. 어느 날 엄마 닭이 하얀 알을 낳았어요. 눈도 없다 꼬꾸대. 코도 없다 꼬꾸대. 입도 없다 꼬꾸대. 아빠 닭은 걱정 말구려 5개만 더 낳구려. 엄마 닭은 하나 낳고, 2개 낳고, 3개 낳고, 4개 낳고, 5개를 더 낳았어요. 엄마 닭은 하얀 알을 품었어요. 20일이 되어서 노란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눈도 있다 꼬꾸리. 코도 있다 꼬꾸리. 입도 있다 꼬꾸리. 아빠 닭은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지켰습니다. 좋았어요. 이번에는 아빠 닭이 어떻게 엄마 닭과 아기 병아리를 지켰는지 우리 함께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아요. 시작. 어느 날 엄마 닭이 하얀 알을 낳았어요. 눈도 없다 꼬꾸대. 코도 없다 꼬꾸대. 입도 없다 꼬꾸대. 아빠 닭은 걱정 말구려 5개만 더 낳구려. 엄마 닭은 하나 낳고, 2개 낳고, 3개 낳고, 4개 낳고, 5개를 더 낳았어요. 엄마 닭은 하얀 알을 품었어요. 20일이 되어서 노란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눈도 있다 꼬꾸디. 코도 있다 꼬꾸디. 입도 있다 꼬꾸디. 아빠 닭은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지켰습니다. 우리 아빠 닭과 엄마 닭 또 아기 병아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살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같이 해보아요. 시작. 어느 날 엄마 닭이 하얀 알을 낳았어요. 눈도 없다 꼬꾸대. 코도 없다 꼬꾸대. 입도 없다 꼬꾸대. 아빠 닭은 걱정 말구려 5개만 더 낳구려. 엄마 닭은 하나 낳고, 2개 낳고, 3개 낳고, 4개 낳고,
5개를 더 낳았어요. 엄마 닭은 하얀 알을 품었어요. 20일이 되어서 노란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눈도 있다 꼬꼬대, 코도 있다 꼬꼬대, 입도 있다 꼬꼬대. 아빠 닭은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지켰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빠 닭이 엄마 닭과 병아리를 지켜주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약간 친구들,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또 뭐죠? 불편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지켜줄까요? 좋아요. 약속해요. 약속.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님 계획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을 이제 이렇게 출력한 건데요. 신호등이라는 거고, 여기 도입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제 제목하고 여기 있는 그림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책을 지금 품절돼서 책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저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제 제목을 여기 있는 제목을 정해 주실 거예요. 손유이 말고 영역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영역만 정해주고 어떤 활동을 해라라는 활동은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손유이 같은 경우는 제가 손유이 제목을 정해드릴 거예요. 정해드리고 이렇게 1부터 10까지 활동 단계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이렇게 설명과 동작이 나와 있는 이거를 책을 사진을 찍어서 개인 1대1 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등이라는 게 있다. 신호등을 제가 보내드렸다고 하면 이제 도입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야기 나누고 어쩌고 한다는 얘기. 여기를 보면서 이걸 이대로 베껴 쓰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3세든 4세든 5세든 아니면 뭐 주제 활동이든지 정해서 내가 이 신호등이라는 거를 언제 어느 주제에 뭐 교통단원에 뭐 교통기관에 할지, 아니면은 뭐 건강이라든가 안전에서 할지, 이런 게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도입을 일단 이제 적으셔야 돼요. 조금 바꿔서 적으시고, 보면은 뭐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하면은 여기 이렇게 행동이 있거든요. 이 행동을 말로 표현해 놨어요. 손가락으로 긴 네모를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길게 위아래로 그린다. 그러면 신호등 되잖아요. 길쭉한 네모난 집 속에. 그러면 이거를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그렇게 쓰고, 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계획안에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동그라미 삼형제, 두 손 주먹 쥐고 동그라미를 3번 그린다. 동그라미 삼형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빨강불, 노랑불, 초록불. 빨강불은 오른손 주먹 쥐고 머리에 손 대고 빨강불, 왼손 주먹 쥐고 얼굴에 대고 오른손 주먹 쥐고 가슴이 된다. 얼른 보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요 그림과 얘를 차근차근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동작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단번에는 안 돼도 계속 한 서너 번 읽어보고 수차례 연습하면 10번 이상 연습하고 20번 정도 읽으면 외워져요. 신호등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뭐 양손 주먹 쥐어 눈가에 대고 좌우를 막 살핀다. 여기 있는 그림을 여기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빨강불이 켜지면 오른손 주먹 쥐고 쥐어 머리에 대고 나서 손가락을 펼치고 반짝반짝거린다. 빨강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고 멈춰주세요. 아니면 멈추세요.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겠죠. 건너가지 마. 걷는 신용 하다가 딱 멈추는 거죠. 건너가지 말고 멈추세요. 노랑불이 켜져도, 노랑불 어떻게 했나요? 왼손 주먹 쥐고 얼굴에 갖다 댄 후 손가락을 펴서 반짝거린다. 노랑불이 켜져도 건너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뭐 6번과 동일하게 했네. 걷는 신용하다가 멈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불이 켜지면, 초록불 어떻게 했나요? 주먹 위에 주먹 손 올려놓고 주먹
그 위에 올려놓고 나서 손가락을 펴서 반짝반짝거린다. 이렇게 하늘 여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밝은 표정을 지면서 초록불이 켜지면 이쪽 저쪽 살펴보고 이렇게 이쪽 저쪽 살펴보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찬트처럼 음률을 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이마에 손을 대고 좌우를 살피고, 그쵸? 이마에 손 대고 좌우를 살피고, 한 손 들고 건너가는 거. 이 한 손 들을 때는 여러분 보통 오른손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먼저 보잖아요.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제가 어느 쪽부터, 왼쪽부터 먼저 했죠.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왼쪽부터 해야지 마주보고 있는 유아들이 오른쪽으로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하면 항상 왼쪽을 먼저, 왼손이라든가 왼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면 유아들이 따라할 때도 오른쪽으로 금방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영유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손을 대고 좌우 할 때 왼손을 이마에 올려놓고 좌측 우측 이렇게 연습을 해오세요. 그러면 상대방 따라하는 사람이 좌측할 때 여러분 금방 유아들은 뭐 인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모양 따라하기 때문에 우측 좌측으로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길어지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이거를 한 복세 안 하고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이렇게 외우면은 안 돼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끊어서 이거를 10개로 끊었거든요.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색을 해도 이거 이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말 바꾸는 건 상관은 없어요. 좀 각색을 해서 해도 그 각색한 대로 그대로 외우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거를 보내드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거 표도 드릴 거예요. 이 표도 드려서 이제 2020년 뭐 언제 발표할 거고 영유아보육 전공이죠, 여러분들은. 예, 그다음에 생활 주제는 제가 안전한 생활이라는 그 주제 아마 보통 뭐 언제 할까요? 안전한 생활 4월, 5월 뭐 나름대로 다르겠죠. 안전한 생활이라는 주제에서 다룰 거예요. 이 신호등이라는 손유의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생활이라고 생활 주제를 정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드린 주제가 제목이 언제 하면 좋을지, 어느 생활 주제 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놨죠. 그래서 본인 이름 김아묵, 여기 김아묵에 2000 여러분 학번 쓰시고 대상 연령은 5세로 했어요. 이것도 자기가 본인이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본인 사진. 여기 신호등 있잖아요. 제가 손유의 할 때는 한 가지 정도의 소품을 가지고 나와야 돼.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소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신호등이라는 이 주제는 어떤 소품이 필요하겠어요? 딱 봐도 신호등 소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호등 만든 그림을 본인 얼굴 이렇게 보이게 딱 찍어서 본인 사진을 올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손유의 자료로 여기 있는 소품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딱 소품 하나 보여주셔야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 해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까 도입 여기 보면 도입에 여기 뭐라고 했었잖아요. 요거를 좀 보셔도 되고 제가 보내드린 그림에는 도입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C 뭐 친구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뭐 네, 손을 들고 건너요. 맞아요. 오늘은 신호등 불빛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볼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까지 대사예요. 시작해야지 같이 따라 하니까. 해볼까요? 해놓고 네 한 다음에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게 흐트러지니까 선생님을 따라 해볼까요? 시작하면 바로 나와요.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아까의 동작을 손가락으로 긴 네모를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길게 위아래로 그린다 할 때 여기 아까 원본에 제가 보내드렸던 이 그림에 여기 손가락으로 긴 네모를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길게 위아래로 그린다. 요걸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긴 네모에서 위아래로 그린다 라고 이거 동작 설명 그대로 하는 거예요. 써놓으면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그래서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그러면 아이들이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동그라미 삼형제, 동그라미 삼형제, 빨강불, 노랑불, 초록불. 여기 이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하면은 애들이 보고 있다가 빨강불, 노랑불, 초록불. 그다음에 신호등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신호등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빨강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고 멈추세요. 건너가지 말고 멈추세요. 또 노랑불이 켜져도 여기 같이 붙여도 상관없는데 여기 떨어뜨렸네요. 이건 강조하려고 떨어뜨린 것 같아요. 노랑불이 켜져도 건너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건너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초록불이 켜지면 이제 조금 웃는 모습으로 해야 돼. 여기는 조금 어두운 얼굴 모습으로. 초록불이 켜지면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여기서 살펴보고 하고 숨 쉬면은 애들이 이쪽 저쪽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이제 했죠.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먼저 했고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한 2번 정도 더 할 거거든요. 중간에 멘트를 한 번 넣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멘트는 이제 이게 좀 다 달라지는 건데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뭘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신호등 불빛에는 어떤 색이 있는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빨강, 노랑, 파랑 있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인가 초록인가? 예, 초록불이죠. 빨강, 노랑, 초록불이죠. 네, 그래서 신호등 불빛에는 어떤 색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볼 거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까지. 알아볼까요? 숨 쉬고 있으면 애들이 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흐트러져 버리니까 알아볼까요? 시작.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동그라미 삼형제, 빨강불, 노랑불, 초록불 이렇게 해서 챈트식으로 아까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건데 여기는 주거니 받거니 아니에요. 같이 TC 같이 할 거예요. 중간 멘트 첫 번째 멘트 때 다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트예요. 이제 반복하는 거죠. 같이 반복하는데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자 이번에는 건너가지 말고 멈춰야 될 때만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자 어때요? 이게 바꿨죠. 지금 여기 중간 멘트하고 여기 중간 멘트 다르죠.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멘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 멘트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멘트예요. 제가 드리는 그 원본 여기 보면은 여기 드리는 원본에는 없어요.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아들하고 승유이를 이렇게 재밌게 반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멘트는 생각해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멘트죠. 이번에는 건너가지 말고 멈춰야 될 때만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시작 하는 거예요. 여기 외쳐볼게요 해놓고 네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시작까지 가면 시작하는가 동시에 TC 선생님하고 같이 애들하고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동그라미 삼형제 빨강불 노랑불 초록불 쭉쭉쭉쭉 하겠죠. 그래서 여기 빨강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고 멈추세요 크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해줘야 돼. 막 눈도 크게 뜨고 입도 크게 벌리면서 그래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죠. 노랑불이 켜져도 건너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초록불이 켜지면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여기는 건너가는 건 막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건너가세요. 자, 이것도 어디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신호등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안 줄 거예요. 예, 그냥 건너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신호등이라면 신호등의 그 내용을 한 진짜 10번 정도 쭉 읽어보면 내가 어떤 그 포인트 소품을 하나 준비하고 어떤 곳에서 멘트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또 중간 멘트를 1번, 2번, 3번을 해야 될지를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두 번째 멘트까지 했죠. 첫 번째 멘트는 뭐였냐면 신호등 어떤 색이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건너지 말고 멈춰야 될 때 큰 목소리를 하기로 했죠. 세 번째 중간 멘트는 마지막으로 초록불에 건너는 멋쟁이가 되어볼까요? 그래서 초록불에 건널 때는 어때요? 이쪽 저쪽 살펴보고 건너잖아요. 웃으면서 건널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멘트 했어요. 중간 멘트 3.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해볼까요? 시작까지 하기로 했죠. 해볼까요? 하고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초록불에 건너는 멋쟁이가 되어볼까요? 시작하면은 요 하면 애들이 다른 말을 하겠거니 하고 대답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어볼까요? 시작하면 바로 길쭉하고 네모난 집 속에 동그라미 삼형제 빨강불 노랑불 아유 목 아파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죠. 그다음에 빨강불이 켜지면 아까 멈추세요 크게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한번 반복해줘야 돼요. 빨강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고 멈추세요. 노랑불이 켜져도 건너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해놓고 초록불이 켜지면 이쪽 저쪽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세요. 이렇게 좀 천천히 여기 그 손유이의 내용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멘트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속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아까 제가 손유이 그 지도 방법에도 말했듯이 네, 목소리, 리듬, 또 작게 할 때, 크게 할 때, 또 천천히 할 때, 또 빨리 할 때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중간 멘트 세 번째까지. 그러면 결국은 중간 멘트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에서 반복을 세 번이나 한 거예요. 같이 반복을. 처음에 한 번은 따라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한 1번, 2번, 3번, 한 세 번째 정도 하면 거의 아이들이 이걸 다 외우게 되고 보통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게 주제가 바뀔 때라든가 생활 주제가 바뀔 때 월요일날 손유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 손유일을 그 주제는 그 생활 주제가 계속 그 주는 같으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시로 뭐 점심 먹고 나서 내가 어떤 동화 듣기 전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 같이 모이는데 산만할 때 한다든가 좀 집에 가기 전에 다 모여라 할 때 한다든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떨까요? 딸딸 외우겠죠. 그러면은 뭐 신호등 한번 해보자. 다 같이 시작. 길쭉하고 그리고 뭐 시작도 할 거 없이 그냥 길쭉하고 네모난 선생님 먼저 시작하면 애들이 집 속에 노랑 동그라미 삼형제 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제 뭐 그거 따라하다 보면은 애들이 한 목소리 일체가 되기 때문에 집중이 확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중에 거의 매일 한 5번, 6번 하다 보면 이제 충분히 이 주의 집중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자,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도 이쪽 저쪽 잘 살피며 안전하게 건너가기로 우리 약속해 보아요. 네, 약속해요. 뭐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 마무리 때, 자 여러분 이제 뭐 신호등 건널 때는 어떤 불에 건너야 되죠? 빨간 불을 안 된다 그랬죠? 노란 불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 막 상기시키면서 막 복습시키고 막 훈계하고 막 약속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강요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히 이거 벌써 제가 이번에 손유이는 어떤 수업보다는 이제 어떤 수업의 전에 이렇게 주의 집중이라든가 또 수업을 또 마무리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 손유이를 하는 거니까 이 손유이가 수업이 돼버리면 안 되도록 손유이가 훈계가 되거나 막 손유이가 강요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하지 않도록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손유이를 어떻게 담당할지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짰어요. 그래서 짠 걸 보여드릴게요. 손유이 활동 담당표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저기 영역별 모의수업 언어 영역, 뭐 수 영역, 이렇게 영역의 또 놀이 활동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손유이 활동이에요. 손유이 활동 다음 이제 8강 지금 8강이죠. 9강 때 9강은 바로 5월 12일이 9강이에요. 인터넷 강의를 계속 인강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여기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예. 발표 방법은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인강을 하지 않고 이제 9강부터 바로 학교에 나와서 출석 대면 수업을 한다. 출석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달라져요. 이 날짜가 달라져요. 1조, 2조, 3조. 이 파란색으로 된 1조, 2조, 3조는 5월 11강에 5월 26일에 잘 적어놔 주세요. 5월 26일 11강에 발표를 할 거예요. 1조, 2조, 3조. 그리고 대면 수업을 인강 말고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 검정색으로 글씨 써 있는 이름 써 있는 4조, 5조, 6조, 둘, 넷, 여섯, 여덟 명이네요.
둘, 넷, 여섯, 여덟, 9명이고, 이 8명은 4조, 5조, 6조인데요. 이 친구들은 그 다음 강인 12강 6월 2일이 되겠어요. 6월 2일. 6월 2일에 한꺼번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영역활동 모의수업 계획안처럼 이 손유희 활동 계획안을 다음 8강 그 보강하려고 했던 5월 11일 있잖아요. 24시. 이게 그 과제로 이게 이제 8강 과제로 나갈 거예요. 8강 과제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5월 11일 월요일 24시까지 그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과제는 업로드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는데 제가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너무 잘 안 돼서 지난번에 신문 만들기 동영상도 카톡 개인톡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영역별 모의 수업도 그렇고 손유희 활동 계획안도 그렇고 카톡으로 업로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자원 여기 253은 그 책의 쪽수예요. 페이지 수. 제가 이제 253쪽에 있는 어디로 전화할까요? 라는 그 그림 있는 손유희를 사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개인톡으로 보여드리면은 잘 보시고 이제 여기 있는 여기 그 폼 손유희 계획안 폼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를 출력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제 거기다 쓰셔도 돼. 수기로 이거는 수기로 쓸 필요 없겠네요.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전화할까요? 55쪽에 있는 원숭이 나무타기 선수예요. 뭐 김수정은 채소들의 노래 46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세은은 66쪽 킹콩과 개미, 이장혁 84쪽에 있는 김밥 만들기, 김영현은 89쪽에 돼지 삼형제, 김택수는 78쪽에 화가 나도 참아야죠, 김유나는 50쪽에 꾀꼬리와 종다리, 김태리는 71쪽에 내 몸에 뼈가 없다면, 그 다음에 김세영은 96쪽에 환경가정, 박은서는 88쪽에 마음씨 나쁜 까마귀와 착한 참새, 복경민은 112쪽에 비와 무지개, 서민지는 92쪽에 와글박을 아꼈습시다. 이하연은 120쪽에 벌이 윙윙, 나비가 훨훨 날아온다 라는 제목이고, 이혜선은 98쪽에 공기가 깨끗하면, 여기 공기가 깨끗하면이라든가 환경가족 이런 것들은 와글와글 아껴 씁시다. 이런 것들은 아마 환경의 날, 환경에 대해서 주제를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임혜진은 116쪽에 번개와 천둥, 날씨 이런 걸로 쓰면 되겠다. 정나현 104쪽에 빨래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학생들 다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9강은 우리가 첫 대면 수업 하는 날이죠. 근데 대면 수업을 진짜 하게 되면은 1조, 2조, 3조 발표가 여기 5월 10일, 26일 이때가 아니고 1, 2, 3조가 5월 26일, 여기네요. 11강 친구들과 같이 5월 26일 날 발표를 할 거예요.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근데 이 날짜는 언제 뭐라고요? 대면 수업을 못할 경우 계속 인터넷 수업으로 해야 될 경우는 9, 10, 11, 12, 13, 14, 15로 다 나눠서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아마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은 8강 과제로다가 5월 11일 월요일 24시까지 계획안을 모두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소개할 거는 이제 10강에 이건 정해졌어요. 거의 지금 뭐 학교에서도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강이 5월 19일 날 제가 1차 직무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직무평가의 형식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제가 이미 서술형 시험에 예시 문제를 몇 가지 과제로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저기 그 필기 자기 수기로 쓰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확정이 되면 조금 전에 조금 미리 알려드리려고도 해요. 살짝쿵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수기로다가 써보세요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시험을 아마 10강 정도는 대면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서술형 시험 10시부터 1시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발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시험 본 다음 주 5월 26일 날 대면 수업일 경우 1조, 2조, 3조가 땡겨서 같이 여기 하루에 10명 가능하거든요. 3시간짜리니까. 네, 여기서 다 발표하고 그 다음 주인 11강 다음에 12강이죠. 여기 무시하고 여기 4조, 5조, 6조가 12강 6월 2일 날. 여기는 이제 대면 수업일 때는 요거 이제 날짜 다 무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여기 파란 글씨로 자기 이름이 돼 있는 친구들은 대면 수업일 때는 5월 26일 날 11강 때 발표한다는 거 확실하게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 김세영부터 까만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친구들은 대면 수업일 경우는 12강인 6월 2일 날 발표할 거예요. 이날은 진짜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품, 아까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호등 판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의 소품을 만들어서 계획안에다가 다 넣어서 암기해 갖고 오셔서 발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딱 눈으로 보이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딱 스탑 멈춰가지고 적어두세요. 1조부터 6조 일정표는 인강, 사이버 강의죠. 인강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경우이고 출석 수업, 즉 학교에 등교, 대면 수업일 경우에는 11강, 5월 26일 날 1, 2, 3조 파란색으로 글씨 되어 있었던 친구들이죠. 구자원부터 9명이 한꺼번에 발표할 거고요. 그날. 그 다음 깜정색으로 글씨 써 있었던 그 김세영부터인가요? 그러네요. 김세영부터. 예, 여기 그 친구들은 8명일 거예요. 12강인 6월 2일 날에 4, 5, 6조가 한꺼번에 발표할 거예요. 그날 발표하고 피드백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손유희 계획안 5월 11일 8강 과제예요. 8강이 원래는 5월 5일인데 어린이날이어서 빨간 날이라서 이날 5월 11일 날이 보강일로 잡혀갖고 5월 10일 날로 이렇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 24시까지 작성하여 사진 한 장, 여기는 손유희 한 장 안 되면 2장, 3장 상관없는데 이렇게 2장이 될 경우는 이렇게 묶음으로 단톡방에 제출하시면 돼요. 단톡방이든지 1대1 톡방이든지 제출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손유희 계획안 속에는 주의집중 아까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호등 판이 있었잖아요. 주의집중 사물 한 가지가 꼭 첨부되어야 해요. 예, 발표 당일날에는 사용해야 되고 그 계획안 작성했으면 진짜 암기는 정말 엄청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히면 안 돼. 애들이 하다가 막히면 그냥 주의가 산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본 없이 주의집중 사물 이거 그 신호등 사물이죠. 사물 한 가지만 가지고 발표해야 되니까 암기를 정말 엄청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한 20번 정도 하면 돼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손유희 다른 거 하나는 작은 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보면 작은 지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인데 도입도 여기 있어요.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도입을 할까 여기 이를 참고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은 지가 작은 엄지 양손 엄지 검지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머리 위에 댄다. 그럼 작은 지가 되겠죠. 작은 지가 마루 위를 살금살금 걷고 있어요. 그 뒤에 큰 고양이 성큼성큼 쫓고 있어요. 여기에 큰 고양이 가 넣으려면 넣어도 되고요. 여기 작은 지 가 했으니까 안 넣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넣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라도 틀리면 안 돼요. 단어가 틀릴 것 같으면 자기 입맛에 맞게 고치는 건 상관없어요. 그 고치면 고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성큼성큼 쫓고 있어요. 살금살금 성큼성큼 작은 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작은 지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 일을 했는 데는
여러분 고양이를 보고든지 고양이 보고 하든지 요거는 딱 정하세요. 고양이 보고 메롱 하고, 이게 또 메롱 했으면 그 텀에 있잖아요. 텀도 맞춰야 돼요. 메롱 하고 하든지 아니면 메롱 하든지 아니면 메롱 하든지, 이거 찬트칙으로 딱딱 이렇게 끊어지게 하셔야 돼요. 메롱 하고 구멍으로 뿅 달아놨어요. 뿅도 순간이 있어요. 1초를 하든지 2초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뿅 달아놨어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정했으면 그 정한 대로 끝까지 2번, 3번 반복할 때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 있죠? 여러분은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려서 넣을 수도 없고 컴퓨터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그림은 필요 없고 설명만 그대로 베껴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김 누구누구의 작은 쥐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활동 제목이야. 생활 주제는 동물 주제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작은 쥐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동물 주제 때 쓰려고요. 그래서 김아무개 학번 쓰시고, 여기 본인 사진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지금 생지 만든 여기 소품, 이게 소품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머리띠에다가 생지처럼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썼어요. 이게 소품이에요. 그래서 쥐와 고양이 습성을 알 수 있다. 의태어 사용해서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활동 목표는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아까 영역별 활동 목표에서는 영역이라든가 내용 범주라든가 하위 내용을 다 써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목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입 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답변하겠죠.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궁금하죠? 뭐 쥐와 고양이는 서로 만나면 싸움만 하고 고양이는 쥐를 못 살게 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와 작은 쥐가 마루에서 딱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뭐 잡혔어요. 큰일 났어요. 뭐. 자, 이제 선생님을 따라 해볼까요? 시작. 여기 시작까지 딱 맞춰야 돼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지금 처음에는 따라서 하기로 했죠?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작은 쥐가 작은 쥐 마루 위를, 쥐가 마루 위에 잘못 썼네요. 마루 위를 여기, 아이고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예. 아이고, 예. 마루 위를 살금살금 걷고 있어요. 살금살금. 선생님이 살금살금 하면 애들도 살금살금 하거든요. 걷고 있어요. 그 뒤에, 그럼 애들도 그 뒤에 눈 크게 뜨고 큰 고양이 성큼성큼 쫓고 있어요. 성큼성큼 쫓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발표할 때는 여기에 발표자가 하면요, 여기서 발표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 친구, 동료 친구들이 여기를 따라 할 거예요. 성큼성큼 쫓고 있어요. 성큼성큼 쫓고 있어요. 살금살금 성큼성큼 작은 쥐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겠죠. 이마에 손을 대면서 갸우뚱하겠죠. 작은 쥐가 고양이를 보고 메롱하고, 작은 쥐가 고양이를 보고 메롱하고 구멍으로 뿅 달아났어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전개예요. 자, 전개 중에서 중간 멘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멘트 있나 볼까요? 작은 쥐와 큰 고양이가 어떻게 걸었는지 선생님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걸었어요? 살금살금 성큼성큼 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걸었는지 TC가 같이 하는 거야. 두 번째 멘트 딱 끝났으면은, 자, 이번엔 작은 쥐는 작게, 큰 고양이는 크게 다시 한번 해볼까 했네요. 작고 크게 의태어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작은 쥐가 어쩌고 살금살금 성큼성큼, 살금살금, 또 헷갈리네. 성큼성큼, 여기 살렸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시라고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네요. 구멍으로 뿅 달아놨어요. 두 번째 멘트 했죠. 자, 중간 멘트 3이요. 자, 마지막으로 작은 쥐는 구멍으로 뿅 달았는데 못타났어요. 달아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 그래서 작은 살금살금 성큼성큼 메롱 하고 갔네요. 예. 아, 여기 뭐죠? 뿅 달아나면서 뭐라고 했죠? 메롱 했네요. 이 메롱을 좀 크게 하면 되겠네요. 메롱.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팀은 작은 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고양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쥐가
하면서 쭉 할 때, 고양이 할 때는 이쪽이 고양이 팀이하고, 살금살금 할 때는 생지 G팀이 살금살금, 또 고양이 팀이 성큼성큼 살금살금 성큼성큼 한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작은 지가 고양이 보고 메롱 할 때는 작은 지가 고양이를 보고 말 그대로 메롱 하면서 밑으로 뭐 고개를 푹 숙인다든가 그렇게 해보아요 할 수도 있겠죠. 이 멘트를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로만 안 해도 돼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번 중간 멘트 1, 2, 3번을 한번 해보세요. 다 다르게 뭐 어쩔 때는 같이 해보아요 해보고 이번에는 알아보아요도 했고요. 그랬어요. 자, 이제 전개 부분 다 끝났어. 이제 마무리. 오늘은 교실에서 작은 지처럼 살금살금 소리 나지 않게 걸어 다니기로 약속해 볼까요? 네, 약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네들 살금살금 걸어야 돼. 약속할 거지? 하는 것보다는 뭐 훈계도 아닌 것이 뭐 야단 맞는 것도 아닌 것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은 살금살금 걸어 다녀 보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이 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살금살금 걸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무리할 때 꼭 뭐 훈계를 하거나 뭔가 뭐 앞에 내용을 막 정리하려고 한다거나 막 약속을 막 강요한다거나 그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고민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발표 후에 작성해야 될 자기평가서는 이렇게 발표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앞에서 발표하니까 친구들 따라하는 거. 이건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손유일 수업을 하면서 뭐 내용에 대한 이해라든가 발표 중에 있었던 얘기, 지도 교수님의 의견이라든가 자기 총평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설명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예. 처음에 1, 2교시 때 얘기했던 영역, 모의수업 영역 여러분 다 아셨죠? 파란색 글씨 친구들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세영이 먼저 팀하고요. A, B, C, D. 그래서 대면 수업이 아닐 경우는 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 13, 14강의 할 거고 손유이는 11, 12 할 거고요. 손유이를 먼저 할게요. 11, 12. 그다음에 여기 영역 활동은 13, 14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15주에는 이제 직무평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고요. 9강은 5월 12일 10시인데 대면 수업을 정말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대면 수업이 아닐 경우 인강으로 진행되면은 손유이 발표해야 돼요. 예, 구자원, 김민경, 김수정 동영상으로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의 과제는 합쳐서 두 가지예요. 손유이 발표 계획안과 놀이 영역별 놀이 발표 계획안 두 가지거든요. 예,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강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